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보내주세요. 가. 선생님 퇴근하세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랑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 방법이 다르고 좀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가 약간 달라. 그럼 일단 1차 함수 얘기를 좀 리뷰를 해봅시다. y는 ax 플러스 b 형태고 a는 0이 아니다겠죠. 1차 함수여야 되니까. 그죠? 그럼 저기서 a를 뭐라 그래? 기억나죠? a는 뭐라 그래요? 1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그러죠. b는 뭐라 그러죠? y절편이라고 그래요. 중학교 때는 기울기와 y절편 그리고 뭐 y의 역너석 계산하는 x절편까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 맞아. 그러면 a는 기울기라고 그러고 기울기의 뜻 기억나요? 기울기의 뜻 뭐분의 뭐? x 증가량,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배우죠. 그 다음에 b는 y절편 이렇게 배웁니다. y절편은 우리 2차 함수할 때도 얘기했어요.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고 x의 0 넣어서 계산하는 거고요.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데가 x절편이고 y에 0 대입하면 방정식의 근이 x절편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자, 요렇게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x절편도 있었는데 뭐 방정식 0 넣으면 뭐 마이너스 a분의 b 정도 그죠? x절편 요렇게까지가 중학교 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에 뭐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한다.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a가 기울기가 양수면 x값의 증가량이 플러스고 y값의 증가량도 플러스야. 무슨 말이야?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을 볼 때 x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x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증가량이 플러스라는 얘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기어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면 기울기가 양수인 거고 그러면 어떤 한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x값의 증가량은 플러스인데 y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는데 밑으로 겨내려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뭐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다.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기울기가 음수다. 이런 것까지가 중학교 때 중요했던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자, 1참수 그래프의 1참수 직선의 방정식. 여기 이름에 써 있죠. 1참수 그래프의 모양이 뭐라고요? 그래서 1참수를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렇게 쓰면 1참수라고 부르고요. 얘네를 다 넘겨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면 직선의 방정식는 0이잖아. 이해돼요? 이렇게 쓰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얘를 싹 넘기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쓰면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이해됩니까?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인데 이렇게 쓰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쓰면 1차 함수라고 불러요. 어쨌든 똑같은 애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프 모양이 뭐라고?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배워요.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예요? 되게 간단한 거야. 직선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점이 2개 필요하다. 서로 다른 2점. 서로 다른 점이 2개 있으면 직선이 하나 정해진다. 얘는요 이렇게 정해지겠지. 얘랑은요 이렇게 정해지겠지.
뭔 말인지 돼요? 서로 다른 점이 두 개 있으면 직선이 오직 하나 정해진다. 오직 하나 정해진다는 걸 결정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형에서.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도 뭐에 대한 얘기야? 직선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프를 어디에 그려? 우리가 보통 어디에 그려? 좌표 평면에 그려. 좌표 평면에서 좌표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형태를 바꾸는 내용이다. 직선의 방정식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점 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한다. 점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얘기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중학교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알바 다니느라고 공부를 잘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니네 저때 닮음 얘기할 때 내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또 해봅시다.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응? 혜민이 살쪘다? 응? 라고 얘기를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 상황과 이전 상황의 혜민이의 볼 빵빵 정도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윤서 살 빠졌다? 라고 얘기하면 전에는 볼이 빵빵했는데 지금은 볼이 홀쭉해졌구나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증가량을 안다는 말은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두 가지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내가 초면이야. 주은이 처음 만났어.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너 살쪘다 이러면 미친놈이잖아요. 어떻게 알아? 살이 쪘는지 빠져서 이렇게 됐는지 쪄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이 증가량이라는 말 안에 두 가지 스팟이 같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두 가지 스팟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1차 함수 위에 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여기여도 되고 여기 여기여도 되고 여기 여기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두 군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좌표를 x2, y2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해 갈 때, 아니면 이 점에서 거꾸로 이 점으로 변해가도 상관없어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변해갈 때, 그럼 나는 이 시점에 있고 이 시점도 아는 거야. 지금이 내가 혜민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혜민이의 볼따구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어떤 시점에 혜민이 볼따구를 봤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서. 맞아? 그러면 X좌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됐어? 이만큼이 증가했죠? 맞아요? 그럼 X값의 증가량은 X2 빼기 X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니까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Y값의 증가량은 Y좌표가 여기 Y1에서 Y2로 또 이렇게 변해갔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의 증가량도 Y2 빼기 Y1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이게 왜 A가 되느냐? 이 함수의 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그러면 Y1이 X1 들어간 게 Y1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Y1이 AX1 더하기 B고요. Y2는 AX2 더하기 B예요. 길게 얘기 안 해도 알아듣죠? X1 대입한 게 Y1이고 X2 대입한 게 Y2니까.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은 X2 빼기 X1에 AX2 더하기 B, AX1 더하기 B 빼면 X2 빼기 X1분의 AX2 더하기 B 빼기 AX1 빼기 B 하면 A로 묶으면 항상 A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A가 기울긴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 위에 두 점이 있다고 그랬을 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1을 대입한 결과를 y1 말고 뭐라고 표현해? y는 fx라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 y는 fx라고 그러면 ax1 플러스 b는 뭐라고 표시해? fx1 이렇게 표시하겠지. 맞아?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단원에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야. 잘 들어. 그래서 얘를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3x-4라는 애가 있는데, 뭐 fx는 이럴까? x에 대한 1참수, x에 대한 1참수 fx는 이런 애가 있는데 3분의 f4 빼기 f1 이러면 바로 3 이러고 나와요.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3을 뭐라고 생각하면 3을 4 빼기 1이라고 생각하면 x 빼기 x1 빼기 x1분의 fx1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들어?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일일이 계산 안 하고 a 빼기 b분의 fap 이렇게 해도 3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겠지. 이해됩니까? 이런 걸 계산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한다. 알아듣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중학교 때 니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왔어야 되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아직 진도 하나도 안 나간 거야.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학교 때 중요했던 건 기울기 y절편, x절편 이런 얘기였다면 고등학교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울기를 보통 m으로 표시해요. ax 저렇게 안 하고 m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울기와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이 중요해집니다.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이 중요해져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y-y1은 기울기의 x-x1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 y는 mx라는 0,0을 지나가는 일차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이차함수에서 꼭지점 이동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x1만큼 이동하면 x 대신 x-x1이 되고 y축 방향으로 y만큼 이동하면 y 대신 y-y1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 0,0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었는데 얘가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이 음수면 밑으로 오겠죠? 여기를 지나가는 애가 된다. 근데 얘네는 평행 이동이니까 기울기가 유지된다. 이해돼요? 이해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고등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y절편도 사실은 지나가는 점일 뿐이야. 지나가는 점일 뿐인데 우리가 1차함수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다 보니까 x축 방향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때는 안 배우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안 하는 것 뿐이야. 알아들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걸 좀 빨리 할 거면 y1을 넘겨. y1을 넘겨서 y는 기울기에 x 빼기 x1 더하기 y1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세워버리는 게 더 나아요. 이해돼? 그럼 여기서 x1, y1은 뭔데요?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가 x1, y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3이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을 y는 기울기의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빼기 x1 더하기 y1. 원래는 얘가 이쪽에서 빼는 건데 뒤로 요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y1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앞으로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 y는 기울기의 x 빼기 x1 더하기 y1 형태로 세워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중학교 때 나왔던 얘기랑 연결인데 조금만 정리해 놓고 갑시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정해지는 점, 그래서 정점을 지난다 그래요. 정점 P,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의 x-x1 플러스 y1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두 점 x1, y1과 x2, y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직접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 m 자리가 y는 x2-x1분의 y2-y1의 x-x1 더하기 y1. 여기 2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점을 써도 되고 이 점을 써도 돼요. 뒤에 있는 건. 둘 중에 아무것도 써도 상관없어요. 전개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x절편, y절편을 아는 애는요. x절편이니까 a, 0이고 y절편이 b야. 그럼 0, b네. 그럼 얘는 y는 바로 요거대로 가면 x 빼기 x분의 y 빼기 y의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 썼어요. 위에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인데 양변을 b로 나누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더하기 1 요거 넘어가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그래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 이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뭐 알면 좋고 나는 공식 외우는 게 행복하다 뭐 그런 애들 가끔 있어요. 나는 공식 써서 푸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애들은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나도 외우고 있긴 해요. 잘 안 써서 그렇지. 돼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된다. 어쨌든 x절편과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바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오는 건데 좌표축의 수직인 x축의 수직인 직선 이거는 우리 축방정식 할 때 많이 하죠. x축의 수직인 직선 여기가 뭐 m이면 얘는 x는 m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인 직선은 여기가 n이면 얘는 y는 n 상수함수 뭐 이런 식으로도 하죠. 뭐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 꼴 자체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다 1차 함수 형태로 바꿔서 푸셔야 돼요. 이 꼴 자체로 푸는 문제는 없어요. 네. 예제 좀 봅시다. 필수 문제 1번으로 갑시다. 37쪽. 오늘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많이 안 나가. 네, 설명은 43초까지 할 거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오면 되고요.
위치 관계. 다음 시간에 위치 관계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하고 요거 오늘 지금 진도를 조금 더 나가야 되나? 그래? 그거 1점 기자. 응? 무슨 나왔어? 수업이 없어, 진짜. 죄송해. 일단 예제 조금 풀어보고 오늘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겠다.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 좀 까다로운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그것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시험 중간에 내가 나가는 거거든. 왜 그래요? 머릿속에 내용 넣고 있어. 뭐하나? 자, 필수 문제 1번 봅시다. 두 점 마이너스 4,2와 6,8. 를 이은 성분의 중점을 지나고 이거와 이거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이거와 이거의 중점은요, 더해서 절반 1,5죠.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1,5를 지나가는 애는 기울기의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울기의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요 형태로 세우는 거를 자연스럽게, 물론 니들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를 y는 마이너스 3x 기울기 아니까 플러스 b 한 다음에 1,5를 대입할 거야. 5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b 해서 b는 8이니까 저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푼다고 해서 문제가 있진 않아. 문제가 있진 않은데 너희들이 이 도형의 방정식을 계속 풀어 나가고 2학년 때 미적분하고 미적분 1 하고 하려면 이렇게 세우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 이렇게 안 세우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계산이 더 많아져. 그래서 웬만하면은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대입해서 풀지 말라는 거야. 그냥 바로식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익숙해져야 돼. 알아들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마라. 필수 2번. A는 7,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2, 마이너스 8입니다. 이것을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AB의 3대2 내분점과 (5, 2를) 지나는 그럼 AB의 3대2 내분점부터 찾아야 되겠죠? 3대2 X좌표 Y좌표 5분의 6 더하기 14 38에 24 마이너스 24 빼기 6 4, 마이너스 6이네요. 4, 마이너스 6과 5,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x끼리 뺀 거 1분의 y끼리 뺀 거 이거 순서 지켜서 빼줘야 된다. 5에서 4 빼면 1, 2에서 마이너스 6 빼면 8. y는 기울기의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럼 이렇게 한 거랑 y는 8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한 거랑 같은지만 해볼까?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했는데 맞아. 이거는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한 거고 같은지만 해봅시다. y는 8x 4, 8에 32
마이너스 38. y는 8x 마이너스 40. 네, 똑같이 나오죠. 네,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됩니다. 좌표는, 지나가는 점 좌표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 전개하면 똑같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네, 필수 3번, 4번, 요 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필수 3번, 4번.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에 a, 마이너스 1과 b, 4가 있다. 그러면 직선 방정식 만들어내서 얘네들 대입하란 얘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뭐 a, b 구하는 거예요? 네, a 곱하기 b를 구해라. 그럼 직선 방정식, 이거 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걸 그냥 좌표라고 생각해서 6,0과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x끼리 뺀 거분의 y, 0, 마이너스 2겠죠.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 3분의 1에 x 빼기 x좌표 이렇게 해도 되고 x 이렇게 따로 해도 됩니다. y좌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2. 네, 여기다가 a,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3분의 1a 마이너스 2니까 a는 3이고 4, b 4는 b, 4야? 4, b야. 4, b가 맞죠? 내가 말은 4, b라고 한 것 같은데 쓰길 저렇게 써서 4, b니까 b는 3분의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절편을 이용하는 공식이 있었잖아 아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에다가 a에 대입하고 b에 대입하면 양변에 6 곱하면 그 다음에 6분의 4 빼기 2분의 이거 빼기 5를 바꾼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b는 1이니까 양변에 6 곱하면 4 마이너스 3b는 6 곱했으니까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b는 2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맞아? 그럼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6,0과 0, 마이너스 2를 연결한 기울기 6 빼기 0분의 0 빼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은 얘랑 할까? 이렇게 기울기 a 빼기 0분의 1 빼기 같은 직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저렇게 만든 기울기나 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다 바로 필수 4번하고 같은 형태로 풀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얘랑 하지 이렇게 하면 3분의 1은 4분의 b 더하기 2 이렇게 곱하면 12 곱하면 4는 3괄호 b 더하기 2니까 3분의 4가 b 더하기 2니까
B는 3분의 0 마이너스 3분의 2. 네. 나는 3번 풀이가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이 문제를 낸 사람은 2번처럼 풀으라고 낸 것 같긴 한데, 절편을 가르쳐 줬으면 직선을 구해라 라고 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직선 위에 6,0도 있고 0,-2도 있고 a-1도 있고 4,b도 있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럼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렇게 이거는 굳이 a, b가 둘 다 있으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이 3번 쪽으로 가주는 게 좋다는 거야. 그리고 필수 4번에 있는 게 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필수 4번은 보면은 3,2와 1,-a와 a,5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AB의 기울기와 뭐 AC의 기울기 아니면 뭐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다 같다 이렇게 풀면은 그 1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오나? 뭐 나올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기왕이면 A가 둘 다 숫자인 좌표니까 A, B, AC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낫겠죠? BC 기울기를 넣는 거는 조금 계산이 셀프로 좀 복잡하게 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 제이든 아니고. 자, 필수 5번 봅시다. 페이지 39쪽. 자, 필수 5번은요, 이런 내용인데, 두 밑에 있지 않아? 네 뒤에. 아니 이거 두 개 다 꽂혀. 그러면은 저기 혜민이 옆에. 뭐야? 넓이 있었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에 한 꼭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대편 변에 한 가운데점을 지나가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은 저기 평행사변형 계열인데 평행사변형 계열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무조건 어딜 지나가냐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직사각형도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좀 잘못 그렸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길 지나가면 넓이를 이등분해요. 이게 이렇게 생겼든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마름 모두 마찬가지고요. 평행사변형 계열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얘를 뜯어서 이렇게 돌리면 합동이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넓이를 이등분하고요. 삼각형은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선 반대편 변에 BC의 중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돼? 그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필수 5번하고 밑에 71, 72, 73 확인 문제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필수 5번만 빠르게 풀고 갑시다. 필수 5번 A점이 마이너스 2,4고요. A점이 마이너스 2,4고요. B점이 마이너스 1,2고요. C점이 3,4인데 A를 지나고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A랑 BC의 중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럼 BC의 중점은 더해서 절반 1,3. 그럼 이렇게 직선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마무리 안 해도 되지. 기울기 구하고 한 점에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그게 답이겠죠. 그럼 밑에 거 하나 더 봅시다. 72번 볼까요? 72번. 72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D가 좌표 평면에 놓여 있는데요. 마이너스 1,1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저 마름모가 지금 1,2 3,1 5,2
3,3. 이 마름모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 평행사변형 종류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된다고. 3,2랑 마이너스 1,1이랑 연결하는 직선이 무조건 평행사변형 종류의 넓이를 2등분하게 돼 있다고. 그럼 직선 방정식 찾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마무리 안 합니다. 넘어가세요. 40쪽.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필수 6번이네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 상태로는 문제를 안 풀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때 뭐 지나가는 4분면을 모두 골라라. 뭐 괄호 1번, 2번, 3번이 다 다른 상황인데 1번, 2번, 3번 풀기 전에 얘부터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근데 괄호 1번 보면 ac가 음수고, ac가 양수고, ac가 양수고, ac의 부호가 같고 bc의 부호가 같다. 일단 bc가 양수니까, 일단 이거는 bc가 양수니까 bc 부호가 같고 ac 부호가 같으니까 abc가 다 같은 부호예요. 맞죠? abc가 다 같은 부호니까 여기가 양수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음수 이런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b분의 c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 절편도 음수.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서 y 절편은 y가 양수, 음수 쪽에 찍히고 기울기도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생기면 안 지나가는 4분면, 제1, 4분면, 지나가는 4분면, 2, 3, 4, 4분면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괄호 2번도 보면 AB가 음수고 괄호 2번도 보면 AB가 음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바꿔놓고 보는 거야. BC가 양수다. 그럼 AB는 부호가 다른데 BC는 부호가 같아. 그러면은 A 혼자 따로야. A는 음수고 BC가 양수거나 반대로 A는 양수고 BC가 음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A분의 B는 B분의 A는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B분의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어서 기울기가 양수 이런 건 판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BC의 부호가 같으니까 여기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Y 절편이 음수다. 그러면은 원점 아래 Y절편은 음수고 기울기 양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안 지나가는 건 2, 4분면이고 지나가는 건 1, 3, 4, 4분면이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판단해 달라는 거고. 3번 AC가 0보다 크고 3번 AC가 양수인데 B가 0이야. B가 0이라고? 에이씨. B가 0이면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모가 0일 수는 없어. B가 0이면 어떻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 없애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B가 0이면 저기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X는 C 이렇게 하고 X는 AX 더하기 C는 0. 더하기 C는 0이니까 넘어가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하겠죠. 그럼 AC가 양수니까 X는 음수. 그럼 얘는 그래서 지나가는 데가 2, 3, 4분면 안 지나가는 데가 1, 4, 4분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B가 0이다 이랬을 때는 이 상태, 무조건 이 상태라고 했지만 이 상태에서 보면 안 되겠죠. 여기서 없애는 겁니다. 여기서 BY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74번은 똑같은 거니까 해보면 되고 75번 똑같은 겁니다. 해보세요. 필수 7번으로 갑시다. 41쪽.
(2-kx) 필수 7번 41쪽의 별표. (3k-1의 y) 마이너스 5는요. 실수 K컷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자, K값에 관계없이 이러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K에 대한 K에 대한 정리. 정리인데 그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죠.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K에 대해서 정리하자. 전개 다시 해서 2x-kx 더하기 3ky-y-5는 0이다. K 들어가는 애는 둘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y의 k 나머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가 몇이 들어가도 이 식에 영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k의 계수가 뭐다? 0이다. 그래서 k의 계수 0이면 여기가 0이니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즉 얘가 0, 얘가 0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고 2x 마이너스 y는 넘기면 5다. 연립방정식 풀면 xy가 나오고 그게 몇 x, y가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얘를 별표한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 때문입니다. 42쪽에 별표 2개. 41쪽이랑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41쪽이랑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1쪽의 내용을 보면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 돼 있고 42쪽은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의 활용 그랬죠. 두 개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41, 42쪽이 연결되는 거다. 자,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하고요. mx 마이너스 y 얘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얘와 얘가. 이랬는데 얘네가 만나는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네가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점 좌표가 뭐가 돼야 된대요? 제1사분면이 돼야 된대요. 여기에서 여기처럼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도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도 XY가 같이 있는 식에 다른 문자가 있으면 걔로 묶어보는 게 기본적인 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는 그냥 직선인데 뒤에 게 x, y 말고 다른 문자가 이렇게 하나 껴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m으로 묶으면 x 더하기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래서 x는 마이너스 1, 얘가 0이면 y는 1, 즉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선 방정식에서 xy 말고 다른 문자가 껴있잖아. 그럼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처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이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 물론 여기서 xy가 다 섞여 있으면 연립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로 나왔으니까 한 것뿐이야. 바로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나오면 연립하면 돼요. 그럼 항상 지나가는 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얘는 x절편, y절편이 둘 다 2네요.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데 제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제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는 말은 직선이 아니라 얘는 선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 2,0을 이은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고 이해됩니까? 0,2를 이은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뭔데요? 라고 하면 얘를 y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는 m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m은 1분의 1 1보다는 작아야 되고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호는 왜 안 붙나요? 요 점은 4분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지나갈 때는 1사분면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4분면에 좌표측은 포함 안 시켜요. 해야 돼? 그래서 등호는 붙으면 안 됩니다. 딱 축에 만나는 애랑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41, 42쪽 내용이 43쪽까지 이어집니다. 43쪽까지가 계속 한 가지 내용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43쪽에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한 얘네들은 전작업이야. 물론 42쪽에 있는 내용 자체도 중요해. 근데 41쪽, 42쪽, 43쪽도 그럼 별표죠. 43쪽까지 한 가지 내용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한꺼번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41, 42, 43쪽을 한 번에 학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이빨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응. 그러면 사람인데 아니 사람이. 야 근데 나 사람이 진짜 맞는데. 너무 떨려. 나도 미쳐버렸어. 걔가 사람이 근데 정말 지금 사람이라고. 아싸. 필수 9번이요. 2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 하고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퀄 0을 요거의 교점과 요거의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랬는데요. 자, 다시 잠깐 41쪽으로 가봅시다. 41쪽으로 가면 아까 그 K로 정리했던 식이 뭐였냐면 바로 K로 정리하는 식을 갈게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y-5 더하기 k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 그 전개에서 k로 정리했던 식이 이거였어요. 맞아요? 뭐 앞뒤가 아까 내가 쓴 거랑은 바뀌어 있긴 하지만 똑같은 식이죠. 맞아?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고 2x-y는 5를 연립하면 이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나온다 그랬어. 근데 근본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의 의미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라는 직선과 2x-y-5는 0이라는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라 하면은 이거 계산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은 연립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 그래프잖아. 이렇게 생긴 직선도 그래프잖아.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면은 뭐를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잖아. 맞아요. 이건 2차함수 할 때도 하고 니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직선이 이것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애가 A, B라는 애가 만약에 있다. 그럼 그걸 구할 때 이걸 연립방정식 푼다고 그랬잖아. 그럼 두 직선이 지나가는 두 직선의 교점하고 얘가 항상 지나가는 점이 어떤 점이라는 거야? 같은 점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내용을 활용해서 저걸 어떻게 푸느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2x-y-1하고 k의 x-y-3은 0. 그러면은 이 직선은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는 거야. 저 얘기를 거꾸로 쓰는 거라고. 알아들어요? 다시 잘 들어봐. 얘가 직선이었어. 다 전개하면 무슨 x 무슨 y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전에가 뭐였어? 뭐 2-k의 x 마이너스 y 뭐 이딴 거였을 거 아니야. 뭐 순서가 어떻게 생겼든. 그럼 얘도 직선 방정식이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이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얘네들의 교점이었잖아. 그럼 반대로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거꾸로. 맞아? 그럼 애초에 직선 두 개를 주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애는 하나의 직선식, K로 묶은 직선식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직선 플러스 K직선.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K가 1이면 이거고 K가 2면 이거고 K가 3이면 이거고 K가 4면 이거야. 그래서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야. K가 뭐 2분의 1이면 이거고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K에 따라서 바뀌지만 어쨌든 이걸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K가 만약에 0이면 이거 자체고 뭐 K가 또 어쩌다가 얼마면 이거 자체고 이렇게 다 나와요. 알아들어? 그래서 따라하세요. 직선 플러스 K직선. 0 빼고요. 그죠? Y는 한 1참수식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한쪽으로 다 넘겼을 때 직선 플러스 K직선 형태로 나타내면 얘가 뭐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야.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한 다음에 하필이면 어디를 지나가라고? 2,2를 지나가라고. 그럼 XY에 여기에다가 2,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 X에 2 넣고 Y에 2 넣으면 K 나오겠죠? K를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두 직선의 교점과 2,2를 지나가는 직선이 딱 하나가 나오겠죠. K가 하나로 정해지면. 알아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새로 하면 안 되나요?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중학교 문제 같으면 이런 걸 가르쳤으면 연립방정식을 직접 푸는 걸 하라고 했을 거야. 근데 너희는 이거를 이제 지금은 아마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풀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뭘 연립방정식 풀라는 거야? 이거. 2x-y-1은 0하고 x-y-3은 0을 연립방정식 풀어서 x, b가 나오고 2,2로 직선방정식 새로 해도 답 나오는데
문제가 조금씩 시험 문제에 가까워질수록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더 간단해. 문제가 쉬우면 이 계산이 더 어려워. 복잡해. 문제가 쉬우면 이 계산이 더 복잡한데 문제가 지저분해지면 여기가 좌표가 개떡 같은 게 나와. 뭐 말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3분의 125 막 이딴 거 나와요. 아니면 막 루트 들어가고 이상한 거 나온다고.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직선방정식 만드는 게 식이 더, 그 계산이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아니면 처음에 학습할 때 문제들이 연립을 해도 여기 아마 이 문제는 AB가, B가 이쁘게 나올 거야. 아마 연립을 해도. 이쁘게 나오는 것들만 하다 보면 연립하는 게 더 편하네 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 실제로 시험 문제 얘가 나오면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하고 이렇게 푸는 게 더 지저분하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 이해됩니까? 오늘 침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숙제는 46쪽에 94번까지 스텝 2까지는 하셔야 돼요. 좀 해라.